부의 시그널, 저자 박종훈. 30년 장기 투자 정말 괜찮을까? 좋은 주식만 잘 골라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한 얘기죠?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오랫동안 묶어둬야 하는 데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프로 투자자들이 모여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전체의 40%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다음 두 개의 표를 비교하며 초보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2021년 3월 31일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위부터 20위까지의 기업들이고, 두 번째 표는 32년 전인 1989년 세계 시가총액 20위까지의 기업 명단입니다. 단 한 기업도 일치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1989년 세계를 풍미했던 일본 기업들이야 버블 붕괴로 무너졌다고 쳐도 당시 미국을 대표하며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 2위, 3위를 차지했던 엑손이나 GE, IBM마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버핏 본인은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사후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상속받은 자산의 대부분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권유대로 과거에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해두었다면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30년 동안 지수 투자를 했다면 대공황조차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1928년 투자한 $100, 약 11만 원을 92년 동안 쭉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2020년에는 무려 39만 2,868달러, 약 6억 6,500만 원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한 해 평균 10% 정도 상승해 왔는데 92년에 걸친 무시무시한 복리 효과 덕분에 원금의 5,900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한편으론 주가지수에 투자할 경우 개별 주식만큼 높은 수익률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전문 투자자 못지않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5% 정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수익률로 1억 원을 30년 동안 묻어둔다면 복리 효과 덕분에 투자 원금이 무려 66배인 66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주가지수의 향방을 매번 족집게처럼 맞춰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 같은 천재 투자자의 최근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인 17%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QQQ에 투자했다면 투자 수익률이 빌 에크먼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빌 에크먼의 펀드 운용 수수료가 높다는 걸 감안하면 수수료를 뺀 QQQ의 실질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리 효과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 장기 투자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 시점을 잘못 골라 하필 고점을 찍었을 때 투자를 시작하면 인간의 심리상 당장의 주가 폭락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폭락하기 시작해 2년 반 뒤에는 1,114포인트로 추락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나스닥 지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원금까지 돌아오는데 무려 15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언제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1926년 이후 85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미국 S&P 500 지수는 연평균 9.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9.8%씩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한 해 상승률이 평균에 가까운 0에서 20% 사이였던 경우는 85년 중에 34%에 불과했고 상승률이 20%를 넘은 경우가 38%, 그리고 마이너스였던 적이 28%나 될 정도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의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는 순간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것과 반대로 모두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행복한 꿈에 빠져 있다면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큰 우량 자산에 천천히 적립식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은 조정이 오더라도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꼽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터넷,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이나 업종 ETF를 찾아내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돈을 더 빨리 버는 것보다 애써 모아놓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뒤늦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 중에는 2020년 3월 폭락장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사실 이런 폭락장은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또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반복되어 왔던 위기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 정도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부터 2020년까지 91년 동안 총 25번의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7개월여마다 약세장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S&P 500 지수는 평균 33% 하락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에게는 박앤세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전략은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전략 중 하나는 2021년 말처럼 증시 고점 논란이 불거질 때는 과도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평균 3년 7개월마다 찾아왔던 약세장이 찾아오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과감하게 목돈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때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유자금 일부를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달러에 관한 원화 환율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낮아지면 시기를 분산해 달러로 환전해 두었다가 TLT 같은 미국 국채 ETF를 사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약세장이 시작되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치솟아 오르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뛰어오르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 국채 ETF를 팔고 원화로 환전하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치솟아 오른 뒤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작 약세장이 시작되어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소중한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약세장에서 과감하게 몇 차례에 걸쳐 분산 투자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책 부의 시그널, 저자 박종훈.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얀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